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자신문사 이형두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초기 스타트업들에 이제 그 홍보 전략 관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제가 저기 어디야? 아,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릴게요. 저는 이제 저 스타트업 쪽에서 5년 정도 취재를 해오고 이제 전에는 디지털 데일리라는 매체에서 이제 활동했었고요. 중앙일보 쪽에 잠깐 있었다가 지금 전자신문에서 그 성장기업부 벤처유통부 쪽에서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개괄적으로 이제 언론사 좀 인프라가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보도 자료를 작성을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자료들이 또 기사가 잘 되는지 또 이런 쪽을 중심으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원래 이거 프레지로 준비해가지고 숫자부터 좀 뜨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저기 중상으로 제품이 안 뜨다가 PPT로 좀 옮겼는데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이게. 일단 어제 기준으로 조금 이 복구해져 있잖아요. 근데 맞지? 강의할 때는 이게 복구해져 있었나요? 아, 이거 얘기 잘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기 오늘 제가 준비하면서 이 하울링 그래요. 준비하면서 이제 국내 언론사 숫자가 몇 개인지 한번 체크를 해봤었는데요. 저도 어제 확인한 이 숫자인데 지금은 이제 국내 언론 숫자가 2만 2천 개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게 이 언론사라는 게 이제 그 사람 한 3명만 모이면은 이제 누구나 등록할 수 있어가지고 실제로 호수가 좀 많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 언론사 중에는 어떤 언론사가 또 이제 종류가 나눠져 있고 또 어떤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되는지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언론사는 이제 지면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지하고 경제지하고 또 전문지 세 분류로 많이들 나누게 되는데요. 종합지 같은 경우는 대중적인 이 면이 많이 다르고 뭐 사회부, 뭐 이제 문화부, 뭐 경제부 이런 데 포함되어 있는 흔히 말하는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경제지 같은 경우에는 제후에 경제가 붙어 있는 매일경제, 뭐 한국경제, 뭐 서울경제 이런 데들이 보통 이제 경제지로 이제 분류가 되고 아니, 지금에 와가지고는 두 매체의 차이가 좀 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종합지대 같은 경우에도 이 산업지 이제 부분을 많이 좀 확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사회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종합지가 좀 강한 편이고 경제나 산업 쪽 다루는 쪽은 경제지가 조금 더 이제 좀 힘이 있다고 하는데 이 좀 극명한 차이는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전문지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분야를 좀 전문적으로 다루는 저 같은 경우 전자신문은 IT 쪽에 좀 많이 특화가 되어 있고요. 농민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농협에서 이제 발행한 신문이기 때문에 이제 농업 쪽에 많이 이제 배송하고 뭐 건설경제신문 같은 경우에도 이 건설사 이제 산하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이제 이런 각 분야에 특화가 된 이제 매체들이 또 전문지라고 또 구분 또 하긴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워낙 아까 보신 대로 이제 그 국내 한 2만 뭐 3천 개 정도 매체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도 좀 역사가 좀 깊고 영역이 센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묶어가지고 분류를 좀 하기도 해요. 이게 뭐 딱 뭐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뭐 PI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그 매체 내부에서도 아, 이 정도 매체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한 카르텔로 묶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보통 종합지는 10개 정도를 체크를 하고 경제지 같은 경우 8개 정도가 포함이 됩니다. 이게 보통 이 기준을 이제 그 지면 매체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발행 이제 하는 신문의 숫자라든지 혹은 이제 뭐 매출 이런 여러 가지 따지기도 하는데 뭐 대중적으로는 이제 보통 한겨레 경향까지는 아는데 보통 한국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이런 데까지는 보통 잘 아시는 경우가 좀 드물기는 하세요. 이 외에도 뭐 이제 종합지 중에서는 뭐 여러 가지 정도가 있긴 한데 경제지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머니투데이까지는 많이들 아시던데 그 밑에까지는 또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방송지하고 연합뉴스하고 뭐 이제 뭐 통신사들
포함해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메이저 매체라고 이제 분류를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이 이제 온라인에서 아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그 온라인 상에서도 이제 조금 등급 같은 게 좀 매겨지게 됐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네이버 뉴스라고 부르는 매체들을 CB사라 그래요. 예, 네이버에다가 이제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이제 거기 나오는 수익을 포털과 배분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매체들인데, 아까 보셨던 그 10개 매체, 8개 매체 같은 경우에도 다 이 포털사의 CP사로 구분이 됩니다. 이거는 뭐 네이버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이버에 들어가 있는 매체들 혹은 들어가지 못한 매체들로 이제 영향력이 좀 구분이 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요. 이 CP 같은 경우에는 그 초기에 많은 이제 기업들이 확보가 된 이후로는 신규 매체는 사실 거의 이제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파급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카르텔 같은 게 좀 만들어진 측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대부분 매체들이 이제 뭐 네이버 메인에 걸렸다 하면은 조회수 굉장히 많고 기사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이제 많이 들어가고도 싶어 하는데, 보통 매체가 통과하는 경우 굉장히 좀 드물어요.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개 나올까 말까 하기도 하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유명한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 이제 통과했던 한 개 매체였었고요. 2019년에는 더 팩트라는 연예 전문 매체가 아마 통과한 적이 있었는데, 이 외에는 통과한 전례가 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급이라고 할 만한 게 네이버 같은 경우는 뉴스 스탠드라는 이제 그런 시스템 운영을 하거든요. 여기에는 그 CP사를 포함해서 CP사 다음으로 이제 높은 점수를 받은 매체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등록이 되게 되면은 편집권을 이제 각 매체가 갖고 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헤드라인에 어떤 신문, 어떤 기사를 올릴지를 각 매체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됐고, 다만 이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좀 의미가 높다고 평가받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CP를 통해 유통되는 뉴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치가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는 해요. 들어가는 숫자도 훨씬 더 많기도 하고, 보시면은 이제 좀 기존에 보지 못했던 매체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 밖에 이제 대부분 이제 접하게 되는 거는 뭐 기사를 검색하게 될 때 이제 네이버 검색창에 있는 뉴스 카테고리일 때는 이제 검색 제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는 CP나 네이버 이제 스탠드보다는 훨씬 더 숫자가 많은 편이고, 많은 대신 좀 통과할 수 있는 또 이제 그 허들도 꽤 낮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오늘 저기 설명드릴 내용이 이제 그 초기 기업들의 이제 그 미디어 대응이다 보니까, 일단 기자가 하루에 어떻게 이제 활동을 하는지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반적인 업무 루틴을 한번 적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저기 이제 뭐 연락을 할 경우에는 이제 좀 이제 대응이 좀 원활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 보도 자료가 나오면은 이제 좀 기사화될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거를 조금 짚고 좀 운영을 하시면은 아마 좀 원활하실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6시 정도까지 이제 출처로 이제 현장으로 출근을 많이 합니다. 사무실도 가끔 나가기도 하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때문에 보통 뭐 이제 각 이제 기업에 많이 기자실 같은 게 많이 닫혀 있어가지고 재택근무 많이 전환을 했었는데, 원래는 출처로 출근을 해서 해당 출처에 있는 이제 쪽에서 이제 출근 보고를 하고 보통 오전 7시에서 8시까지 그날에 쓸 기사를 이제 보고를 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기사를 쓸 것인지 요약을 해가지고 이제 그 회사에다 보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보통 9시부터 10시까지는 이제 그 받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각 부서에 있는 부장들, 장급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어떤 기사가 이제 오늘의 면톱으로 들어갈 것이고, 또 어떤 기사는 기사 가치가 없다고 판단돼가지고 끊기도 하고요. 이런 편집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제 기자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제 뭐 더 이제 뭐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 어떤 내용을 더 신층적으로 이제 확보해야 될지 이제 뭐 협의를 하기도 하고요. 보통 이게 오전에 많이 이루어지는 일과들이고, 그리고 보통 이제 기자간담회가 이제 있는 경우에는 보통 기업들이 큰 이제 그 건을 발표하거나 뭐 제품을 이제 내놓아야 될 때는
이제 기자간담회를 진행을 하는데 보통 이게 한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오전에 많이 진행되냐 그러면은 보통 언론사들 마감이 이 점심 이 직후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2시에 오후 2시에 기사 마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좀 늦어진 매체 같은 경우는 한 오후 한 3시, 4시까지 마감에 조금 여유가 있는 편도 있는데 일단 뭐 빠른 경우를 좀 최대한 맞추기 위해 가지고 2시에 이제 마감에 맞추려고 하면은 오전에 이제 제품에 대한 브리핑이 끝나야 되고 여기에 대한 뭐 사실 확인 혹은 이제 백브리핑까지 다 더해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보통 이제 1시부터 2시까지 기사에 대한 마감을 끝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이 1시부터 2시까지가 기자들이 보통 제일 바쁜 이제 시점이고 이때는 보통 연락을 막 하더라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사 마감을 좀 끝내고 나면은 그 본인이 이제 그날 의도했던 여러 가지 이제 뭐 인터뷰라든지 혹은 그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기사거리들을 찾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뭐 전화로 여러 가지 이제 뭐 정보를 파악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과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보통 그 지면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장에 나가는 분들 말고도 이제 사무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당직 근무 같은 경우에는 그날 나온 이제 기사들 중에서 이제 우리 신문에 반영되지 못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 그걸 막 빠르게 반영한다든지 혹은 그날 이제 나간 기사들 중에서 빨리 좀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좀 사무실에서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상주하는 인력들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신문사의 가판, 그러니까 처음 이제 말하자면 맨 처음 나오는 그 지면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한 5시 정도의 지면이 나오게 되고요. 이 지면에서 잘못된 부분, 혹은 고쳐야 될 부분, 혹은 이제 기사를 갈아 끼워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당직 근무 시간에 반영돼 가지고 보통 신문사가 이제 결국 퇴근한 시간은 이제 9시 정도에 이제 퇴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5판이라 그래가지고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은 그때 이제 윤정기를 돌려가지고 전국으로 신문에 보내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어, 이 종합지 같은 경우에는 이 마감 시간이 한 12시 이후로 넘어가기도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뭐 국회 일정이 되게 뭐 잘 늦게 끝나기도 하고 뭐 갑자기 이제 급박한 사건이 터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12시 이후까지 판이 계속 수정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 좀 많이 했었는데 일단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자들하고 아마 좀 컨택을 할 만한 좀 루트가 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어떤 식으로 좀 이쪽 많이 하시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려 그러는데 일단 보통 이메일로 많이 이제 연락을 많이 주시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제 기사들의 이제 여러 가지 기자들의 이메일 공개가 되어 있기도 하고 여기 통해 가지고 이제 들어간 내용들을 대부분 이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에 어떤 제품이 있는데 이거 소개를 하고 싶다 혹은 이제 어떤 이제 기사거리가 있어서 제보를 좀 하고 싶다 이러면 이메일들을 많이 활용을 하세요. 여기 나온 두 사례 같은 경우는 모두 이제 이메일 통해 가지고 이제 연락을 이제 주신 내용인데 이게 뭐 개인차는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좋은 사례하고 나쁜 사례 좀 나눠봤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왼쪽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락을 주셨었는데 첫 번째로 이메일을 주셨는데 이제 연락을 드릴 만한 연락처를 안 남겨주시는 경우예요. 이래가지고 당장 바로 뭐 이제 이메일 통해 가지고 소통할 수 있겠지만은 좀 즉각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리고 내용 같은 경우에도 좀 특정한 이제 어떤 이제 뭐 말씀을 하셨다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미디어에서 이제 수집한 그 미디어 리스트 통해 가지고 이메일에 막 여러 군데 좀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품 같은 경우에도 뭐 스팸 같은 게 있듯이 이런 여러 가지 좀 이제 경우 따져봤을 때 좀 대응하기 좀 어려운 경우에 속한 경우가 이제 왼쪽 경우가 될 것 같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연락을 드려가지고 좀 기사화가 진행 중인 건이었었는데 보시면 하단에 이제 연락처가 잘 기재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기존에 이제 그 연락을 이제 하는 기자가 이제 어떤 영역에서 이제 어떤 걸 담당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세상에 좀 잘 알고 있으신 분이라 가지고 좀 취재가 좀 용이하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연락을 드려가지고 좀 기사화가 좀 잘 진행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기사화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런 행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테마를 정해서 어떤 날에는 이제 뭐 이제 핀테크, 어떤 날에는 또 이제 뭐 이제 푸드테크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그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한 뭐 10개에서 20개 정도 기업들을 이제 한 자리에 모셔놓고 이제 기자들 상대로 여러 가지 이제 브리핑도 하시고 혹은 이제 연락처 주고받고 혹은 스타트업끼리 모여가지고 네트워크 정도 하는 예, 그런 이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전해 듣고 아 이런 내용을 좀 기사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뭐 여기 아니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스타트업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 입장에서 많이 취재 요청을 하게 되거든요. 혹시 제가 이런 기업을 찾고 있는데 혹시 소개를 좀 이제 해주실 수 있냐 하면은 연결도 많이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뭐 썰이 아니더라도 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라든지 혹은 뭐 티캠프라든지 이런 단체들의 최대한 좀 활용을 좀 많이 하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좀 제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잠시만요. 좀 그리고 기사화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기사들은 보통 이제 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기는 해요.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는 기사 형식, 그러니까 역삼각형 형식의 일반적인 사실 전달 기사 같은 경우 스트레이트라고 부르고요. 그 외의 기사들은 전부 다 기획 기사, 이게 르포, 피처로 묶입니다. 피처로 묶이는데, 어, 스트레이트가 일반적으로 제일 선호하는 이제 기사 방식이긴 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 알려고 싶다 들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어떤 스타트업이 특히 뭐 투자를 유치를 했다 혹은 뭐 중요한 제품을 이제 런칭을 했다 이런 경우가 다 이 스트레이트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런 경우가 제일 기사화될 가능성이 높고 기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획기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뭐 새로운 뉴스가 있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뭐 트렌드성 뭐 이번에 이제 어떤 제품이 많이 뭐 유행을 하고 있다 혹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혹은 뭐 이 코로나가 이제 많이 장기되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뭐 이제 어떤 기업들이 많이 좀 이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에 좀 약간 묶어가지고 이제 하기도 해요. 이런 경우 기획기사라고 많이 표현들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기사에 제일 많이 나가고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기회를 이제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같은 경우 인터뷰가 좀 많이 되기도 하거든요.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좀 기업의 메시지를 잘 전달을 또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기업을 좀 많이 알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정물 같은 경우는 이 인터뷰를 포함을 해서 이제 직접 대표님들이 원하는 글을 이제 써주실 때 이래 가지고 정부의 어떤 규제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을 한다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산업에 대한 판단, 뭐 진단, 뭐 지금 이 시기에는 이런 식의 제품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발언대 형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세요. 이 같은 경우에는 각 또 이제 돌아오는 그 배당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같은 경우에도 말씀 주시면은 아마 기업 관리에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